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에듀의 영어 극복 노하우 1단계 시작합니다. 1단계는 저희가 말하는 1단계의 목표는 영어를 전부 한국어로 단어만 안다면 단어만 안다면 전부 번역 가능한 그런 형태의 구조를 파악하자. 이게 1단계인데 자, 포커스는 문법입니다. 문법이지만 해석을 위한, 즉 번역을 위한 그런 문법을 알자. 그래서 그걸 가장 한국말로 단순하게 쉽게 정리해 놓은 과정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영어에서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명사인데, 명사는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근데 주어도 뭐 문장의 주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은는 이가, 우리가 조사라고 그러죠, 한국말에. 자, 나는, 너는, 그녀는, 조는, 을을, 그를, 그들을, 이런 것을 목적어,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 은는 이가로 이해하시면 되고, 목적어가 뭐냐? 을로 이해하시면 되고, 보어다. 보어는 보충하는 말입니다. 보충하는 말.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왜냐하면 비동사라는 것이 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다 뒤에 오는 말은 다 보충하는 말인 보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는 조는 피자를 좋아한다. 학생들은 조를 동사 뒤에 을을이 왔죠. 조를 좋아한다. 조는 선생님이다. 자, 비동사 뒤에 오는 이게 이다가 되기 때문에 얘를 보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영어의 문장을 만드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게 다예요. 이 네 가지의 문장 성분 중에 이 명사가 은는 이가인 주어, 을을인 목적어, 비동사 뒤에 오는 보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명사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문장의 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도 하는, 한 이렇게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데 역할은 앞에 얘기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 명사를 수식하는 거 보시면 tough guy, 그는 거친 남자, tough한, 한 이 gu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형용사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부사는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부사를 제가 정의하는 걸 보세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필요 없는 이유는 그녀는 매우 아프다. She is very sick 인데 very가 없어도 그녀는 아프다라는 말이 완전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사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문장의 골격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저희가 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를 애들이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 그냥 은는 이가, 을을 비동사 뒤에 이렇게 그냥 이 숙지를 하시고, 형용사도 형용하는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이런 거 말고 그냥 한국말로 하는, 한, 부사도 그냥 없어도 말이 다 된다. 문장 구조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의 목표는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그냥 그 구조의 퍼즐만 맞추면 한국말로 다 번역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있죠. 동사는 그냥 뭐뭐다. 자, 뭐뭐다라는 것은 그냥 한국말로는 다 뭐뭐다로 끝나잖아요. 그죠? 조는 피자를 먹는다. 자, 위치의 순서만 다르지 그냥 한국말로 뭐뭐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개가 기본적인 모든 문장을 만드는 문장 성분이 됩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 구라는 게 있는데요. 자, 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의미의 덩어리다. 이게 말도 복잡하죠? 근데 뭔가 하면 여기 예시를 보면 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앞에서 반복되는 형태 보이십니까? 자, 먹다라는 동사로 구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명사, 형용사, 부사가 또 왔죠? 모든 영어의 문장의 구조를 만드는 가장 골격이 되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밖에 없어요. 그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인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하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하기 위해 부사 필요 없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구로 만드는 거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먹다라는 한국말을 명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먹는 것이라는 의미의 덩어리가 되죠. 근데 것은 하면 주어가 되는 거죠. 것을 하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목적어는 동사 뒤에 왔고 주어는 문장 앞에 왔죠. 보세요. 구는 동사로 만드는데 동사인 먹다를 먹는 것으로 바꿔서 의미의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어 동사가 없다라고 했죠. 이 자체만 봤을 땐 주어 동사가 없고 동사인 it를 가지고 eating과 to eat로 변형시킨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먹는 것은 먹는 것을 이렇게 해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당연히 보호 되겠죠. 비동사 뒤에 와서 먹는 것 하면 됩니다. 이 먹다를 형용사로 바꿔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줬죠. 피자를 먹는 이렇게 피자를 먹는 조. 근데 자 영어로부터 바꿔볼까요? 피자를 먹는 조.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영어는 한국말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데 영어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피자를 먹는 조. 피자를 먹는 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 이렇게 피자를 먹기 위하여. 제가 부사가 뭐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라고 했죠. 조는 집에 간다. 자, 이러면 이 자체로 그냥 다 말이 되는 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피자를 먹기 위하여. 얘는 없어도 말이 된다. 자, 이게 보시면 다시 정리를 합니다. 동사인 먹다, eat을 가지고, 이 eat을 가지고 ing를 붙여서 먹는 것은 to를 붙여서 먹는 것을 ing를 붙여서 피자를 먹는 to를 붙여서 먹기 위하여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자 지금 순서의 위치가 다르고 막 형태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역할인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걸 알면 은는이가 을르를 가지고 것은 것을로 바꾸면 되고 형용사에 뭐뭐 하는 역할을 하면 먹는으로 바꾸면 되고 부사를 뭐뭐 하기 위하여 하면 to eat pizza.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샘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복잡하게 가면 끊임없이 복잡하지만 복잡한 거를 최소화시켜서 단순한 기본 골격만 하는 형태입니다. 자, 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영어의 가장 골격이 되는 문법의 형태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로 모든 형태가 변화한다. 지금 구를 만드는 것은 동사인 먹다, 뭐뭐 하다가 동사라고 그랬죠. 가지고 명사를 만들고 은는이가를 만들고 을르를 만들고 비동사 뒤를 만들고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뭐뭐 하는을 만들고 부사인 필요 없는 형태인 뭐뭐 하기 위하여를 만든다. 그래서 뭐 동명사, 분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는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형태 똑같죠? 뭔가 하면 명사, 형용사, 부사가 또 있어요. 절이 뭐냐? 절이 뭔가 완전한 문장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한 문장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1, 2, 3, 4, 5 형식의 적합한 문장. 1, 2, 3, 4, 5 형식을 보면 전부 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아이오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문장의 형태를 만드는 형식에 다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이 문장의 형태를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이 세 가지가 또 있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아까 쌤이 말씀드렸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듯이 얘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명사의 역할, 은는이가 을를, 주어, 목적어, 뭐. 자, 이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자,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라는 이 말이 이 자체가 절이죠. Joe likes pizza. 자, 이 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Joe likes pizza 절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명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은는이가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조가 피자를 좋아한다를 좋아하는 피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면 주어가 되는 거죠. 보시면 그 것은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앞에 있는 that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접속사라고 해요. 접속사. 그러니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만들 때 필요한 거를 우리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때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다. 자, 저희 조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 접속사.
절을 만드는 것이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절은 형용사,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고, 부사절은 필요 없는 역할을 한다. 그 절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접속사다. 아까 구를 만들 때 필요했던 게 동사였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대시 앞에 오고 뒤에 절을 가지고 와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조가 피자를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자, 보시면 조가 피자를 좋아하는지를 하는지 의미는 살짝 바뀌었어요. 하는지를이 돼서 whether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와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절이 와서 주어의 역할을 했듯이. 여러분, 이게 되게 자, 여기서부터 막 복잡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복잡하신 부분이 전혀 아닌 게, 조 라이스 피자만 가지고도, 이게 문장이 절이잖아요. 이 절을 가지고, 앞에 접속사를 붙인 형태에서 이 전체를 주어로 만드는 거. 해석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면 that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주어인 명사절을 만드는 거. 뭐뭐 하는지 아닌지라는 역할을 하는 whether이라는 접속사를 붙이고 뒤에 절을 따라 붙여서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 자,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목적어. 자,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는 것이 이 likes가 동사고 likes 위에 밑에 있는 like 아니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이 is가 동사인 거죠. 여기는 don't know가 동사인 것처럼 이 접속사의 역할을 알면 이런 동사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를 좋아하는 조. 자, 피자를 좋아하는의 역할을 하는 형태를 who 이렇게 쓰는 거고 뒤에서부터 아까 형용사구처럼 피자를 좋아하는 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뭐 관계대명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 이런 말의 의미보다 우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모든 문장의 구성을 한 형태가 명사, 형용사, 부사를 가지고 문장 구조를 형성한다. 그럼 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형용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또 보시면 부사도 뭐뭐 하기 때문에 자 때문에라는 부사절 접속사를 써서 뒤에 절을 갖고 와서 필요 없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뒤에 이 조가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가 없어도 그는 피자를 먹는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있죠. 이거를 뭐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는데 자 저희가 드리는 노아의 포커스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는 게 있고 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이 있다. 접속사들이 있다.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자, 기본적으로 이게 다 영어를 만드는 문장을 만드는 골격이에요. 자, 그 다음은 문장을 길게 만드는 형태를 구성하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병렬이라는 게 있어요. 병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and or but 지금 얘가 같은 문장의 성분이나 품사, 의미를 같은 것끼리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병렬이에요. 옆으로 이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and를 이렇게 저희는 and but or에다가 네모를 쳐요. 치고 뒤에 따라 나오는 게 study 동사죠.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동사랑 같은 것끼리 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같아야 되는데 얘는 주어가 이제 뭐 3인칭 단수니까 모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study가 아니라 studies가 돼야 된다. 해석은 조는 학교에 가고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어가 앞에 주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날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문장을 길게 만들기 위해 이 and, or, but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앞에서부터 하되 이 같은 것끼리 이어지는 거는 뒤의 형태를 보고 앞에와 형태를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병렬. 자, 지금 앞에서 했던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병렬. 이게 해석을 하기 위한, 즉 한국어와 영어를 1대1로 번역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역할이 있다. 그 다음은 뭐냐? 보시면 넘어갑니다. 짠. 콤마의 역할. 자, 여러분 콤마
전부 다 콤마의 역할을 다 등한시하는데 콤마가 영어 문장 해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콤마가 동격 부연 설명의 역할을 합니다. 동격 부연 설명이란 자, 주어라는 조는 있죠.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이 콤마를 찍고 뒤에 똑같은 명사를 써서 my teacher이 주어인 조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나의 선생님인 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teaching English가 조를 부연 설명하는 거죠. 영어를 가르치는 조는 자, 이건 형용사의 역할을 한 거죠. 이건 명사죠. 하지만 앞에 있는 조를 이 콤마들과 함께 부연 설명과 동격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 이 콤마들을 엄청 많이 찍어서 문장을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격 부연 설명이라는 콤마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자,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삽입. 여기 보이시죠? 콤마. 이 콤마와 콤마 사이에 여기 있는 이걸 전치사구라는 거죠. 전치사구는 부사구라고 해서 학교에서라는 시간, 거리, 장소와 같은 형태를 부가적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사구라고 하는데 이 부사들을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원래 없던 자리에서 있던 자리로 이렇게 긁고 와서 삽입해버리는 겁니다. 의미의 변화는 전혀 없고 그냥 가져와서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삽입이라고 해요. 자, 동격 부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삽입이 있고 그 다음은 병렬이 있습니다. 아까 병렬 했죠? 여기 end 있죠? end를 놓고 같은 것끼리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end가 같은 것끼리 같은 의미의 같은 품사끼리 이어준다는 얘기는 병렬에서 했죠? 근데 이 콤마를 빵빵 찍으면서 여러 개를 계속 병렬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가 학교에 가고 영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피자를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세 가지의 콤마의 역할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잘 배우지 않는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아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세 가지의 역할과 아까 했던 명사, 형사, 부사와 그리고 병렬의 역할 그걸 가지고 다음에 이 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죠? 그죠? He said that the biggest problem with managing computer programmers and issues 자, 오타가 났네요. 이 위가 여기 자, 이 위가 issues that we have to 이거 위가 여기 있어야 되네. have to find out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that you can by looking at them, never tell that they are working. 엄청 길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우리가 그 했던 명사, 형사, 부사의 골격과 명사, 형사, 부사 구와 명사, 형사, 부사 절과 병렬과 콤마의 역할들을 다 알면 이 구성적 해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짠 주어가 he입니다. 그는 은은이가 동사는 said입니다. 말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한 해석과 저희의 형태의 구조는 살짝의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은 무조건 한국말의 구조와 어순대로 말했다로 해석을 끝내고 싶습니다. 자, 이만큼이 목적어입니다. 그는 이만큼을 말했다. 자, 선생님이 이 구조를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이 문법이 해석이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자, 선생님 하는 거 보세요. end의 네모를 쫙 쳐요. 뒤에 거 봤죠? 이 issues. 자, 의미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이어라고 했죠? 요렇게 이어졌습니다. issue와 프로그램을 쓰는 의미적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부사구는 괄호를 칩니다. 대시 이렇게 있죠? We have to find out이 형용사절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습니다. 오케이. 자, 이 that은 명사절로서 목적어절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절이니까 쌤 절이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가 오고 뒤에 문장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주어. 문장은 절이죠. 그러니까 biggest problem and issues가 동사이니까 주어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니까 주어가 두 개인 거죠. 이 주어 하나, 둘 복수니까 이렇게 are이 동사입니다. that that입니다. 이거 that you can 콤마가 있죠. 삽입됐습니다. 삽입. 이 that은 뭘까요? 이 비동사의 보어절인 거죠. 보어절. 비동사 뒤에 보어 온다고 했죠. 그럼 보어절이니까 또 주어가 있죠. can과 never tell 사이에 삽입됐고 never tell의 목적어 절이 또 온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와,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 자, 이게 영어의 해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과 접속사들의 쓰임과 접속사가 명사절을 만드는지 형사절을 만드는지 부사절을 만드는지 쓰임과 콤마와 엔드와 병렬 이것들의 구조를 잘 파악하면 이 해석이 매끄럽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해석하는 거 보여줄게요.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와 우리가 알아내야만 하는 이슈들이 은는이가 너가 그들을 보는 것에 의해서 절대 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자, 이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정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문법이 엄청나게 많은 문법이 있지만 그 문법 중에서 구조적 해석을 하기 위한 형태만 찾아내는 거예요. 요것과 쓰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쌤 해석이 맞았나? 해석을 봅시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있어.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와 우리가 알아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슈들. 자, 영어 봐. 뒤에서 앞으로 왔죠? 이 대시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슈들은 당신이 그들을 보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절대 판별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판별할 수 never 없다라는 거라고 말했다. 자, 쌤 약속대로 동사로 해석을 끝냈죠. 여러분, 저희 학원에서 이거를 1단계 과정이라고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1단계를 정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